안녕하세요. 이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조경 계획과 설계 과목의 핵심 노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 2 조경 계획과 설계고요. 출제 비중이 약 15% 내외로 기출문제는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핵심 노트를 먼저 올려드리고 이어서 기출 보건 문제와 모의고사 자료를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경계획과 설계 과목의 학습 내용은 조경계획의 수립 및 수립 과정,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 조사 분석, 조경미, 조경설계 및 설계 기준입니다. 각 과목별로 핵심 노트와 기출 보건 문제를 순서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업로드할 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조경계획의 과정입니다. 조경계획의 수립 과정은 단계별로 1. 목표 설정 2. 분석 및 종합 3. 기본 구상 4. 기본 계획 5. 기본 설계 6. 실시 설계 이렇게 6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목표 설정 단계는 계획의 전제가 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의 궁극적인 목적을 규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2번 분석 종합 단계는 지질, 지형, 기후, 야생동물, 식생 등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자연 경관과 도시 및 농촌 등 문화 경관을 분석하고 인구와 토지 이용, 교통, 역사적 유물, 인간의 행태 등 인문 사회 환경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단계입니다. 3번 기본 구상 단계는 설정한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대안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기본안과 상이되는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4번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기본계획은 최종안 또는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단계로 토지 이용 계획과 교통 동선 계획, 시설물 배치 계획, 식재 계획, 하부 구조 계획, 집행 계획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은 먼저 예상되는 토지 이용의 종류를 구분하고 적지를 분석하고 종합 배분하여 최적의 토지 이용 방법을 작성합니다. 교통 동선 계획은 사람 중심의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차도 등 교통 동선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은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만나는 경우는 보행 동선을 우선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설물 배치 계획에서는 공원 내에 편익이나 유희, 안내시설 등을 이용자의 규모와 편익을 고려해서 배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식재 계획 수립 시에는 대상지의 기후나 생육 조건, 지형 등을 고려해서 녹음수나 차폐, 방통식재 등 수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부 구조 계획은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전화 등 공급 처리 시설에 대한 계획으로 가능한 지하에 공동구로 설치해서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면서 경관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계획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법규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5번 기본 설계는 기본계획의 각 부분을 구체화하고 입체적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로 각 공간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 재료, 마감 방법 등을 스케치하고 평면도와 인면도 등 기본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6번 실시 설계는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시공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로 평면 상세도, 단면 상세도, 공사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등 상세한 도면과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작성하게 됩니다. 조경계획 수립 과정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별로 순서는 암기하시고 각 단계별 내용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번 기초조사 및 분석 과정입니다. 기초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는 자연환경조사, 인문사회 환경조사, 대상지의 경관조사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조사입니다.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지질과 지형, 토양과 기후, 대상지의 식생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식생조사는 대상지의 식물을 파악하고 새로 도입할 식물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전수조사는 면적이 좁거나 빈약한 식물성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 실시하고
표본 조사는 면적이 넓고 식물상이 자연 상태의 군락을 잃은 경우에 실시합니다. 다음은 토양 조사입니다. 토양 조사는 토양 단면과 수분 등을 조사하는데, 토양 단면은 우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맨 위에서부터 A0층, A층, B층, C층, 모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0층은 유기물층이라고 하는데 낙엽과 분해물질 등 유기물 토양층입니다. A층은 표층 또는 용탈층이라고 하고 양분이 풍부해서 뿌리가 왕성히 활동하는 토양층입니다. B층은 집적층이라고 하고 부식 함량이 적고 모래의 풍화가 진행된 층입니다. C층은 모재층이라고 하고 광물질이 풍화된 토양층입니다. 모함은 R층이라고 하고 단단한 암석층으로 식물 뿌리 도달이 어려운 층입니다. 토양 수분의 종류는 결합수, 흡습수, 보관수, 중력수가 있는데, 결합수 또는 화합수는 어떤 성분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이고, 흡습수는 토양 입자 표면에 피막처럼 흡착되어 있는 물이고, 보관수 또는 모세관수는 흡습수의 둘레를 싸고 있는 물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토양 공극 사이를 채우고 있는 수분입니다. 중력수는 중력에 의하여 자유롭게 흐르는 물로 지하수를 뜻합니다. 수목을 식재할 때 토양, 수분, 공기에 최적 비율이 있는데, 토양이 50%, 수분은 25%, 공기는 25%입니다. 다음 지형조사입니다. 지형조사는 거시적 파악과 미시적 파악으로 구분하는데, 거시적 파악은 계획 단위 파악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지역 보전지역이나 지역 휴양 개발 계획, 관광 정비 계획 등을 조사하는 것이고, 미시적 파악은 계획구역의 도면 표시, 산정과 계곡 능선의 흐름, 등구선의 간격, 하천의 유수 패턴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문조사입니다. 수문조사는 하천조사라고도 하고 호수와 습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하천의 폭, 깊이, 바닥 상태, 수질 등 패턴을 조사합니다. 기후조사는 대상지의 강우량, 일조시간, 풍속, 풍향 및 미기후 등을 조사하는데, 이 미기후 조사는 국부적인 장소에 나타나는 기후가 주변의 기후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날 때 태양열, 공기유통, 안개, 서리 피해 및 대기오염 등의 자료를 조사합니다. 원격 탐사에 의한 환경조사는 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서 단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의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상지의 내면, 심층부의 정보는 간접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연환경조사의 이론으로 맥하그의 생태적 결정론이 있는데, 자연계는 생태계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질서가 인간 환경의 물리적 형태를 지배한다는 이론으로 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면중첩법, 도면결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면중첩법이란 용어는 참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트랙싱지나 같은 투명한 종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지리정보체계,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식생, 토양 등 주제도를 중첩시켜서 토지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인문사회 환경조사입니다. 조사 내용은 인구, 토지 이용 형태, 교통, 시설물, 역사적 유물, 인간 행태 유형 등이고요. 이용자 수요량을 산정하는데 연간 이용자 수와 일 이용자 수, 최대 일 이용자 수, 최대 시 이용자 수 등의 산정 방법은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예상 문제를 다룰 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사입니다. 경관의 형식은 해양, 산림, 평야 등 자연경관과 가로, 택지 등 도시경관이 있고 실학경관, 경작지 경관 등 농촌경관이 있습니다. 경관의 요소는 선, 형태, 질감, 색채, 랜드마크, 비스타 등이 있는데요. 경관의 우세 요소 4가지, 선, 형태, 질감, 색채. 선, 형태, 질감, 색채 4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는 식별성이 높은 지형이나 지질, 지표물을 뜻하고, 전망, 뷰는 일정 지점에서 파노라마하게 펼쳐지는 공간, 비스타, 통경선이라고도 하고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고 일정 지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된 공간이며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산림경관입니다. 산림경관 유형은 거시적 경관과 세부 경관이 있는데 거시적 경관은 파노라믹 경관, 지형 경관, 미유 경관, 초점 경관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파노라믹 경관은 시야를 제한받지 않고 멀리 트인 경관으로 수평선이나 지평선 등 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관이고, 지형 경관은 독특한 형태와 큰 규모의 지형 지물이 지배적이며 주변 경관의 지표가 되는 랜드마크 같은 공간을 지형 경관이라고 합니다. 미유 경관은 숲이나 산으로 둘러싸인 듯한 경관이나 수목 등에 의해 울타리처럼 둘러싸인 듯한 경관입니다. 초점 경관은 시선이 어느 한 점으로 유도되도록 구성된 경관이나 초점을 중심으로 강한 시각적 통일성을 지닌 구조로 비스타 같은 경관입니다. 다음 세부 경관은 관계 경관, 세부 경관, 일시적 경관이 있는데, 관계 경관은 교목의 수간 아래 터널처럼 형성된 공간으로 숲속의 오솔길이나 노폭이 좁고 가로수 수간이 큰 도로도 관계 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 경관은 사방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좁은 공간에서 나무 모양이나 잎, 열매 등을 상세히 보며 감상할 수 있는 경관입니다. 일시적 경관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관으로 기상 변화, 노을, 날아가는 철새, 동물의 갑작스런 출현 등을 일시적 경관이라고 합니다. 다음 도시경관은 미국의 도시계획가인 케빈 린치는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물리적 요소 5가지를 제안하였는데, 통로와 모서리, 지역, 결절점, 랜드마크 등 5가지입니다. 여기서 통로는 길이나 고속도로이고, 모서리는 지역과 지역을 갈라놓거나 통행이 단절되는 부분인 산이나 강을 지칭하고, 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용도상의 분류를 지칭하고, 결절점은 도로의 접합점인 광장, 로타리 등을 지칭하며, 랜드마크는 시계탑이나 남대문 같은 지표물을 지칭합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은 생소한 용어가 많은데 여러 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장 조경미입니다. 조경미는 점과 선, 면, 색채, 질감, 비례 등의 조화로운 배치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며, 조경미의 3요소로 재료미, 형식미, 내용미가 있습니다. 통일성이 느껴지게 하는 요소로는 조화, 균형과 대칭, 강조와 반복이 있고, 조화는 색채나 형태가 유사한 시각적 요소들이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이고, 균형과 대칭은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양쪽의 크기나 무게가 안정감을 주는 구성으로 대칭 균형과 비대칭 균형이 있고, 강조는 동질의 형태나 색감 사이에 상반되는 것을 넣어서 시각적 산만함을 막아서 통일감을 주는 수법이고, 반복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요소를 반복하여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부여해서 통일성이 느껴지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다양성을 주는 요소로는 변화와 리듬, 대비가 있습니다. 변화는 구성 요소의 길이, 면적 등 물리적인 크기나 형태, 색채, 질감 등의 규칙적인 변화로 다양성을 주는 기법이고, 리듬은 연속적인 운동감이나 주기적인 반복으로 리듬감을 주는 것이고, 대비는 상이한 질감이나 형태, 색채를 서로 대조시켜서 변화를 주어서 특정한 경관을 더욱 부각시키거나 단조로움을 없애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미적 원리 중에 통일성과 다양성은 서로 적절한 수준 유지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높으면 다른 한쪽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비례는 형태나 색채에 있어서 양이나 길이, 폭의 대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상태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황금 비례라는 비율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에 발견된 1대 1.618, 1대 1.618의 비율을 갖는 가장 균형 잡힌 비례를 황금 비례라고 합니다. 삼재미는 동양의 미로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이 잘 조화될 때 아름다움을 유발한다 하여 조경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색채에는 여러 가지 속성과 성질 등이 있는데요.
색의 3속성에는 색상, 명도, 채도가 있습니다. 색상은 감각으로 식별되는 색을 말하고, 명도는 색의 밝은 정도, 채도는 색의 순수한 정도 또는 색채의 강약을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미국의 화가이자 색채 연구가인 랜셀의 색성안에서는 색의 3속성을 3차원적 입체로 표현했는데, 생명의 머리 글자를 기호로 구성해서 R은 빨강, Y는 노랑, G는 초록, B는 파랑, P는 보라에 5가지 색상을 배치하고, 보색으로 연결되는 BG는 청록, PB는 남색, RP는 자주, YR은 주황, GY는 연두를 추가해서 기본 10색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셀의 색 성화는 디자인, 미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에는 오방색과 오간색이 있는데, 오방색은 오행의 방위에 따른 색으로 황색은 중앙, 청색은 동방, 백색은 서방, 적색은 남방, 흑색은 북방을 나타냅니다. 오간색은 음양오행에서 음에 해당하는 색으로 녹색, 벽색, 홍색, 유황색, 자색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색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색을 혼합할 때 명도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 가법 혼색과 간법 혼색이 있는데, 가법 혼색은 혼합한 색이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높아지는 색광의 혼합으로 색광, 빛의 3원색으로 빨강, 초록, 파랑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백색광이 됩니다. 간법 혼색은 혼합한 색이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지는 감색의 혼합으로 간법 3원색은 마젠다, 노랑, 시안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검정에 가까운 색이 됩니다. CMYK는 마젠다, 노랑, 시안, 검정의 약자로 색 구현 체계 중 잉크 체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컬러 프린터에 잉크가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는데, 이 4가지가 잉크 체계에서 사용되는 색상입니다. 다음, 색의 성질에는 시인성과 유목성, 식별성이 있습니다. 시인성은 명시성이라고도 하고, 대상이 잘 보이는 정도를 말하고, 명도 차이가 클수록 멀리서도 잘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목성은 주목성이라고도 하고, 시선을 끄는 심리적인 특성을 말하고, 노란색은 녹색이나 파란색보다 눈에 잘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식별성은 다른 것과 서로 구별되는 속성을 말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이용이 되고, 지도나 포스터 등 시각 자료에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대비 효과입니다. 대비에는 동시 대비와 한난 대비, 면적 대비, 개시 대비, 연변 대비가 있습니다. 동시 대비에는 명도 대비, 색상 대비, 채도 대비, 보색 대비가 있고, 명도 대비는 명도가 서로 다른 두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밝은 색은 더 밝게 보이고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색상 대비는 같은 색이 배경에 의해서 다르게 보이는 현상으로 단독으로 볼 때보다 더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채도 대비는 채도가 높은 색은 더 높게, 채도가 낮은 색은 더 낮게 보이는 현상이고, 보색 대비는 반대되는 색끼리 놓으면 서로의 영향으로 각각의 채도가 더 높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다음 한난 대비는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있을 때 온도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현상이고, 면적 대비는 색의 면적이 커지면 명도와 채도가 증가하고, 면적이 작아지면 명도와 채도도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개시 대비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두 개의 색을 순차적으로 볼 때 생기는 대비 현상입니다. 연변 대비는 어느 두 색이 붙어 있을 때 그 경계에 얹어리는 대비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조경미에 대해 학습을 했는데요. 외울 것도 많고 다 그 말 같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어를 잘 이해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장 조경 설계 및 시설물 설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시면 실기시험도 봐야 하는데, 도면 설계 실기 배점이 50점입니다. 도면 설계할 때 필요한 설계 도구가 있는데, T자와 삼각자,
템플릿, 삼각 스케일, 제도 용지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샤프와 지우개 등이 있습니다. 실기시험 보실 때 아래쪽에 있는 제도 기호 8가지는 거의 매번 그린다고 봐야 하는데, 기호를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는 템플릿이라는 원형자입니다. 다음, 도면을 그릴 때 선의 종류와 굵기, 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를 보시면 실선과 허선이 있고요. 실선은 굵은 실선과 중간선, 가는 실선이 있습니다. 굵은 실선은 보시는 것처럼 굵은 선이고, 굵기는 0.8mm이고, 용도는 부지의 외곽선, 단면의 외곽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중간선은 굵기가 0.5mm 정도이고, 시설물이나 수목 표현, 바닥 포장, 계획 등고선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가는 실선은 굵기가 0.2mm이고, 선의 이름을 치수선 또는 치수보조선이라고 하고, 치수선은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선이고, 치수보조선은 치수선을 끌어내기 위한 선으로 사용합니다. 허선에는 점선과 파선, 1점 세선과 2점 세선이 있습니다. 점선과 파선은 보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가상선이라고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모양을 표현하고 기존 현황 등고선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1점 세선과 2점 세선은 경계선 또는 중심선이라고 하고요. 1점 세선은 중심선이나 단면선, 절단선, 경계선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2점 세선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데 상상선이나 1점 세선과 구분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제도 기호에는 퍼컬러, 벤치, 휴지통, 조명등, 수목보호대, 블라드, 회전무대, 방위 표시 등 8가지를 나열했는데, 도면 설계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기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의 종류입니다. 설계 도면을 분류해보면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상세도, 투시도, 투상도가 있습니다. 평면도는 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기 위한 도면으로 시설물과 수목의 위치, 부지 경계선, 지형 등을 작성한 도면입니다. 인면도는 수직적 공간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고요. 단면도는 지상과 지하 부분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도면입니다. 상세도는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표현한 도면으로 재료 표현, 치수선, 시공 방법 등을 표기합니다. 투시도는 대상 물체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조감도는 시점 위치가 높은 투시도로서 대상지를 공중에서 수직으로 본 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투상도는 입체적인 형상을 평면적으로 그리는 방법이고요. 종류에는 사투상도, 투시투상도, 등각투상도, 부등각투상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보게 되면 평면도와 단면도, 도면 2장을 그리게 됩니다. 다음은 척도, 스케일입니다. 편척은 실물과 같은 크기로 도면을 그리고, 축척은 실물보다 작게 축소해서 그리는 도면이고, 배척은 실물보다 크게 확대해서 그리는 도면입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설계 기준입니다. 먼저 퍼컬러입니다. 퍼컬러는 공원이나 정원에 휴게시설로 설치하는 위치는 통경선이 끝나는 부분이나 산책로의 결절점, 조망이 좋은 곳을 향해 설치하고, 하지의 12시에서 14시를 기준으로 내부의 벤치 위치를 결정합니다. 퍼컬러의 규격은 높이가 2.2m부터 2.6m 정도이고, 크기는 보통 가로 세로 각 3m 또는 가로 세로 3m, 5m로 많이 시공합니다. 벤치는 긴 휴식이 필요할 때는 등의자, 짧은 휴식이 필요할 때는 평의자를 필요한 곳에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합니다. 휴지통과의 이격거리는 0.9m, 음수정과의 이격거리는 1.5m 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2인 기준 벤치의 규격은 1.2m입니다. 다음 놀이시설입니다. 놀이시설은 미끄럼대와 그네, 시소 등이 있는데, 미끄럼대는 북향이나 동향으로 다른 시설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설치하고, 높이는 1.2m에서 2.2m까지 하고, 활주판과 지면 각도는 30도에서 35도 이내이고, 착지판의 길이는 50cm 이상으로 합니다. 그네는 북향이나 동향으로 출입구를 피해서 모서리나 부지의 외곽 부분에 설치하고, 2인용 기준 높이는 2.3m에서 2.5m로 하고,
길이는 3m에서 3.5m 정도로 합니다. 다음은 계단의 설계입니다. 계단의 규격은 단의 높이를 h로 하고 디딤면의 너비를 b라고 할 때 EH 더하기 b는 60 또는 65cm가 되도록 합니다. 단의 높이가 높으면 그만큼 반대로 단면이 좁아져야 합니다. 굽의 각도는 30에서 35도로 하고 단수는 최소 2단 이상으로 설계하고 2m가 넘는 계단은 2m 이내마다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높이 120cm 이상의 계단 참을 두어야 합니다. 계단의 설계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사로의 설계입니다. 경사로는 휠체어 통행, 접근로의 유유폭으로 1.2m 이상, 서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50m마다 가로 세로 폭 1.5m 이상의 잠을 설치해야 합니다.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속도가 자전거 전용 도로는 시속 30km 이상,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나 자전거 전용 차로는 시속이 20km 이상으로 설계를 합니다. 유효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이고 부득이한 경우 1.2m 이상으로 설계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입니다. 주차 공간은 평행주차와 평행주차 이외의 주차 방법이 있는데 일반형 차량과 장애인 전용 차량의 주차 면적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차량의 주차 면적은 평행주차 이외의 주차인 경우 너비는 3.3m, 길이는 5.0m 이상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장 각종 적용 계획 및 설계입니다. 먼저 주택정원 설계입니다. 주택정원의 공간 구성은 전정과 주정, 후정, 작업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정은 앞뜰이라고 하고 조각돌이나 분수 등으로 초점 경관을 형성해서 특색 있게 조성을 하고 주정은 안뜰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가장 특색 있게 꾸밀 수 있는 공간입니다. 후정은 뒷뜰이라고 하고 정숙한 분위기에 외부 시각을 차단하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다음 작업정은 작업뜰이라고 하고 전정이나 후정과는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동선을 연결합니다. 다음은 옥상 정원입니다. 옥상 정원은 시설물의 하중을 고려해야 하고 옥상 바닥 보호를 위해 방수 처리를 해야 하고 경량토를 사용하여 키가 작은 관목이나 지피식물 위주로 식재 계획을 세웁니다. 옥상 정원용 경량재료는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화산 자갈, 석탄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실내 정원은 식물에 필요한 광선을 유도하고 습도 유지가 필요하며 관수를 잘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과 수목원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관리는 국립공원과 지질공원은 환경부 장관, 도립공원은 도지사,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장,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 1872년 최초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지정되었고 한국은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지리산 국립공원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목원의 경우에는 국립공원은 산림청장, 공립수목원은 지자체장, 사립수목원은 법인 또는 개인, 학교 수목원은 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자연공원법으로 정한 용도지구가 있는데 공원 자연보존지구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 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닌 곳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공원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지구를 말합니다. 공원 자연 환경지구는 공원 자연 보존지구의 완충 공간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공원 마을지구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공원 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 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및 불사에 필요한 시설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그리고
공원시설 부지 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은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있고요. 소공원은 설치 기준이나 유치거리,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가 250m 이하, 규모는 1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가 500m 이하이고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가 1000m 이하이고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 광역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이 없고 규모는 각각 1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공원시설의 부지 면적은 어린이공원은 공원 면적의 60% 이하이고 근린생활권이나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은 공원 면적의 40% 이하로 공원시설의 부지 면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소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제공원이 있습니다. 각 공원들에 대한 도시공원 설치 및 규모의 기준, 부지 면적 등은 잘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에 설치하는 공원 시설입니다. 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로 조경시설과 휴게시설, 유의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이 있는데요. 조경시설은 화단, 분수, 조각상이 있고 휴게시설은 퍼컬러, 벤치, 정자, 유의시설은 그네, 미끄럼틀, 희소, 운동시설은 테니스장, 수영장, 교양시설은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 음악당, 편익시설은 주차장, 매점, 화장실, 전망대, 관리시설은 출입문, 울타리, 관리사무소, 담장 등이 있습니다. 공원시설을 하나하나 읽어드린 이유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각 유형별 공원시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락 관광시설입니다. 리조트는 여가와 숙박 기능을 함께 갖춘 세류형 휴양시설로 일상생활권에서 떨어져서 자연 환경 속에 위치한 시설이고, 마리나는 요트나 제트스키 같은 계류 및 수리 등 해양 레저시설과 유람선, 쇼핑몰 같은 해양성 유흥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수욕장의 기준은 지형이 모래바퀴리 1km, 폭은 50m 이상이고 기상 조건은 기온이 24도씨 이상, 수온은 23에서 25도씨입니다. 스키장은 지형이 북동양 서면이 좋고 슬로포는 15도의 경사면 기준으로 1인당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부지는 남북으로 길고 약간 구형의 용지가 좋고 적당한 기울기를 가진 곳이 적합합니다. 면적은 평탄지는 18홀의 경우 30에서 30만 제곱미터, 구용지는 80에서 100만 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골프장 구성은 18홀과 9홀이 있는데 18홀은 쇼트홀 4개, 미드홀 10개, 롱홀 4개로 구성이 되고 9홀은 쇼트홀 2개, 미드홀 5개, 롱홀 2개로 구성이 됩니다. 골프장은 지형 지물에 따라 각 구역의 명칭이 있는데 T는 출발 지역으로 1에서 2도의 2%의 경사로 되어 있고, 그린은 홀의 종점 부분으로 출발지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하자드는 연못, 냇가 등 장애 구역이고, 벙커는 모래 웅덩이로 보통 T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고, 러프는 풀을 깎지 않고 방치한 곳으로 모래 웅덩이나 그린, 냇가, 페어웨이 주위에 만듭니다. 에이프런은 그린 주위에 약간 긴 잔디 구역을 말하고, 페어웨이는 짧게 깎은 잔디로 2도에서 10%의 경사를 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조경기능사 필기시험 제2과목 조경계획과 설계에 대한 핵심 노트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과목의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170문제를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올라오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